그렇다면 중소형주들까지도 흘러서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가는 시장의 그야말로 활성화 이런 걸로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까? 단순히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은 현금성 자산은 풍부하죠. 근데 실제 이 현금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왜 현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행태들을 해온 기업들, 그다음에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를 유지하든 높이든 그런 연속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PBR주라 일컫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힌트랑 답을 준 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기존의 현금을 통해서 배당 성향의 증대와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공시를 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데이터는 제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 반응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평소에는 그 CPI 컨센서스에 대한 수치가 돌고 어느 정도 나올 거라라는 추정치가 멘트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뭐 리포트 일반적인 리포트에서는 뭐 CPI 수치 같은 경우가 한 2%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과거의 시장 패턴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오면 이 부분은 한 주 정도는 연속성이 있다. 시장 반응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뒤엎는 수치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 반응도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한 4%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반응으로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예상되지는 않았는데 예상 밖에 좀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월 CPI 데이터를 놓고 뭐 의료 서비스, 자동차 보험 수리,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데이케어 이런 부분은 노동 의존성이 있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가 연초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됐고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이전 수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의 반응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의 미국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3거래일 내에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한 주 정도의 주기를 놓고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네. CPI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앞서서도 들으셨죠. 주거비가 좀 큰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시장 전반적인 이제 반응으로 봤을 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CPI의 충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핑계거리를 줬다. 시장이 워낙에 좀 최고점 레벨에서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를 CPI 지수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워낙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이 5월 기준으로 한 90%까지 높았었죠. 한 달 전에는 90%까지 높았다가 한 주 전에는 7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이제는 한 35%까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 부분을 놓고 시장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나라 성장주들 중에서 실적이 답보되지 않고 먼저 반등이 나온 쪽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 번의 변동성이 더 존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적 기반으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죠. 작년에 어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바닥을 찍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IT 쪽 또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무너진 상황 안에서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짚어드린 부분인데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부분과 리튬의 생산량 열별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한 분기 정도 시차가 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의 바닥을 잡는 면이 있다 보니까 양대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바닥을 잡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하락의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연결해서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매수의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가 IT, 은행, 자동차, 저 PBR. 이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수급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약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매도로 바뀌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매도로 바뀌는 타이밍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번 요 미국의 하락 요 시기가 빌미로 인해서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낮다, 없다. 아. 네. 매수 강도는 약해지기는 했는데 네. 시장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 행태들을 볼 때는 네.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가 매수가 유입된 쪽은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운 쪽.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라 하면은 배당 성향이 증대 또는 이제 자사주를 활용한 뭐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액션을 하는 쪽에 대한 수급이 강도가 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의 기일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작년 12월에서 이제는 기업이 자율제량으로 맡겨두다 보니까 이 배당에 대한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 이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에 대해서 여야의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저 PBR 관련주라든지 지주사 이런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 네. 그래서 상승한 이 흐름, 이 자체가 좀 다른 재료가 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하락이 우리의 뭐 연속적인 하락으로 작용할 가능성 좀 낮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미국의 조정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그 상대적인 강도가 낮을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의 반응을 한번 봤어요. 네네.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종목은 신고가가 나타났죠. 이 부분은 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미국에서 강했던 종목, 뭐 미쉐린이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업종 이쪽 같은 경우에 그 이슈 같은 경우가 고배당 성향.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이제 미쉐린 같은 경우는 이익도 잘 나오는 구조 안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에 강도를 올렸어요. 프로그램 공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반응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연결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수급의 중심은 단순한 저 PBR이 아니라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 이 부분을 놓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자금의 행태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컨셉을 놓고 이런 자금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예, 수급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선은 예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랄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최근에 보면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났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급이 네. 집중되는 모습들이죠. 원래는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의 흐름들이 퍼지는 게 원래 강세장의 특징인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다음에 이 상위주와 연결되는 IT 쪽의 장비 업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는 네. 모습이었고요. 장비주 중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상반기 이익을 놓고 시가총액이 좀 과하게 오른 측면들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좀 여기에 대비해서 수급이 시가총액 상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소로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닝이 역성장이 안 나오고 성장이 네네. 나오는 쪽. 예를 들면 수출입 데이터가 월별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은 뭐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겠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익을 놓고 시가총액을 땡길 수 있을 만큼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감산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점을 놨다 보니까 소재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만큼 빠져 있거든요. 뭐 한솔케미칼, 뭐 DNF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가가 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만큼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레벨이 깨지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걸 텐데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장비주 같은 경우 레벨이 높은 쪽은 조정이 나오고 소재주 같은 경우는 버티면서 좀 키를 맞추는 현상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좀 대형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특히 SK하이닉스 3년 만에 15만 원 네. 또 넘기도 하고 조금 수급이 또 쏠리는 모습입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도 네. 최근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AI 열풍을 우리가 조금은 영향을 덜 받는다,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좀 많았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HBM의 장비 단가 같은 경우가 5배 올라간 구조예요. 이 부분은 D램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의 매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기 정도는 좀 바로는 못 따라올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당연히 따라오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아직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비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비싸다고 일컬었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이 본딩과 관련된 장비가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 나타났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 아까 언급드린 장비주들이 좀 빠른 국면이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추세를 깰 만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매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조정보다는 만약에 시장 조정과 함께 장비주는 과도하게 먼저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못 담았던 장비 반도체 대형주군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 시간에는 국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네. 기회가 없어서 이사님 나오신 김에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계속해서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책 선거도 있고 정책 6월에 네.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선반영이라는 게 우리 시장은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옥석 가리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PBR 0.8배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기아차도 PBR 1.2배 구간까지는 우선 반등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기점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완성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 기점에 하나의 변수 그다음에 6월에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 기준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은 6월에 상법 개정안 타이밍에서는 다시금 지주사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시장에서 단순히 저 PBR을 놓고 종목들을 볼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 그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변화 이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이 트렌드 같은 경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의 골자에서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배구조 변화를 단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겠죠. 삼성물산,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있겠고 한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주가의 강세 같은 경우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소형주들까지도 매기가 조금 더 흘러서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가는 시장의 그야말로 활성화 이런 걸로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 게 시장에서 이제 저 PBR과 관련해서 기준안 같은 경우를 내어놨을 때 거기에 반응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은 현금성 자산은 풍부하죠. 근데 실제 이 현금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왜 현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행태들을 해온 기업들, 그다음에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를 기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든 높이든 그런 연속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PBR주라 일컫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배당 성향 같은 경우를 이어갈 가능성은 좀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 힌트랑 답을 준 게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지주, 지주사 중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 성향의 증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이루어진 기업들 중심으로 네. 시세의 연속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찾아볼 게 중소형주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기존의 현금을 통해서 배당 성향의 증대와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공시를 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제가 아침이라서 그렇죠. 목이 좀 아유, 중간중간 죄송합니다. 아니 목을 좀 숙이세요, 네. 기사님. 네. 네.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요걸 어떻게 단순한 일시적인 뭐 열풍, 테마 이렇게 봐야 될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배당 성향 공시 이 부분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기업별로 좀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기업별로 찾아봐야 되는데 공시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사조 대림이라든지 동원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증대되면서 이제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일정까지 공시를 한 게 우리가 전자 공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좀 플레이를 하시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뭐 포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문이라고 네. 제가 표현을 할게요. 뭐 건설사 17곳 연쇄부도, 네네. 뭐 4월 위기설, 요게 이렇게 좀 돌아서 네. 아니다 이런 해명도 사실 나오기는 했고 안심을 시키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선 요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요걸 봐야 되는지 작년인가요? 9월 위기설 뭐 이런 네네. 것도 사실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상반기에 이제 PF 만기에 대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는 멘트가 재작년 말, 작년 초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기가 올 거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또 한번 봉합을 하고 그렇죠. 지나갔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슈가 이제는 불거졌었죠. 그런데 그 해결을 해 나가는 단계 안에서 시장이 쇼크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우선은 봉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도급 순위를 놓고 봤을 때 그 이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PF 비중이 높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 충격을 완화하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겠지만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들 어찌 보면 저 PBR군을 놓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접근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대기업 계열사도 좀 다수 포함돼서 네네. 이게 어떤 얘기지 좀 확인을 하시고 싶은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9월처럼 전체적으로 번지는 것까지는 좀 아니게 보인다. 네, 말씀이시네요. 시장에서 봉합을 충분히 할 거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상황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빅스 지수 자체죠. 공포 지수 같은 그렇죠. 경우에 변동성이 선행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기존 추이와는 다르게 먼저 선행해서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건설의 이슈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화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린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정을 한다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는 전략을 좀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첫 조정이 나온 당일입니다. 네, 그랬을 그렇죠. 때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개파락을 하고 뭐 미국의 선물에 우리 역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한 25포인트 거래소 기준으로는 밀리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개파락 이후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자금이 들어온 규모와 이 스탠스를 봤을 때는 뭐 순매도세로 일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오늘 뭐 개파락이 나고 여기에서 못 채운 주식들을 채워 나간다고 하기보다 이 과거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한 3거래일 정도 미국 시장의 반응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초에 뭐 못 채운 주식들을 강하게 채우기보다는 적어도 뭐 오늘 이후 한 이틀 2거래일 정도의 시장 반응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CPI가 뭐 서프라이즈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상보다 좀 많이 벗어나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을 때 연속성이 한 3거래일 정도 네, 그 있습니까?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봤을 때 네. 3거래일까지도 진정이 안 된다면 요거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네.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도 주가 레벨이 높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도 규모도 크지 않았고 시장 대비해서 조정 폭도 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시장이 여기에서 꺾인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엔비디아가 5% 이상 조정이 나왔을 텐데 그런 흐름이 안 났다는 점에서 아마 시장 조정의 연속성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게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이 과거의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3거래일 정도 오늘 포함해서 반응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강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반응을 볼 보고. 필요가 있으나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너무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을 크게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섹터 중심으로 좀 크게 보자면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자동차 중에서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카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뭐 축전지 사업을 하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쪽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50%가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오늘 연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그 APR이라는 미용기기 기업이죠. 이 기업이 개인 공모 청약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뭐 연간의 영업이익 체류가 한 1,43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이 1조 5천억이에요. 그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반응이 상장을 하고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월별 수출입 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미용기기 쪽, 뭐 비올이나 원텍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흥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복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국면을 하나 놓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는 관전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서 네네. 네, 연속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전망이 쉽지 않지만 네. 전망을 하는 한마디 네, 세워주신다면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이고 외국인 수급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외국인이 오늘 이 시장 미국 조정을 놓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인데 이게 뭐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뭐 수급의 이탈보다는 뭐 여기에서 장 후반을 놓고는 수급의 유입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포인트는 외국인 네. 수급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